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의 장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를 이렇게 주는 거냐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래요.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돼. 그래서 한 직장에 10년 이상 다니기가 여러분 어렵죠. 자, 강사님, 저는 올해 계산해 보니까 똑같은 직장을 지금 10년 이상 다니고 있네요. 손 들어보세요. 10년 이상 다니신 분들. 아, 느낌이 둥글둥글 하시네요. 그러니까 몸매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 기운이 딱 모나거나 각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 좀 이렇게 둥글둥글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게 있으시네요. 나머지 손 안 든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은? 직장 없다? 아니면은 좀 옮기게 돼요? 옮기게 돼요? 아, 옮기게 되고. 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한 직장 10년 다니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한 남자랑 10년 사는 거는 거기에 저주라고 되죠, 저주. 저주나 뭐 전생에 엄청 큰 잘못 같은 거 하신 분들. 10년 이상은 엄청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기에 세상에는 에? 50년이요? 남편분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My name is 수정호 크리스탈호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참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예. 유튜브에서 우리 김창욱 교수님을 봤지만은 실물을 봐야지. 실물을 봐야 내가 느낌이 있지. 아, 뭐 근데 뭐 코가 크셔? 남자는 코가 큰다면 자고로 그 뭐 상징한다던데.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Oh Jesus. 네, 알겠어요. 언니 감사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마이크는 함부로 주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생각이 아니고 진짜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 이 배가 무너지듯이 인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항해와 같은데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일만 하면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해야 할 일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관성이 붙어가지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찾으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그런 걸 찾아.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뭐 사람이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한 17년, 18년 정도를 처음에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강의가 하고 싶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서 했으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탤런트도 좀 있었고. 근데 운명처럼 계속 좋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시기가 딱 되니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뭐 때문에요? 자자로 시작하는 거. 예? 네,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잘할 수 있어서 했고 나름 남들이 보는 성과도 났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거를 나 이제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자존심 개나 졸 자존심이에요. 아니 개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나는 그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인정한다는 게. 전 이제 강의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왜요? 순수하게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순수하게 시작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파산났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힘들게 나도 이제는 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낸 게 몇 년 만에 저는 좀 자연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람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저는 되게 정확하게 제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단체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요 되게 진실한 제 마음을 탁 주고 쓰거든요. 근데 제 일상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딱 누가 들어오는 거는 되게 어려워하고 그 사람한테 그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써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좀 내가 내 개인적 공간에서는 사람을 만나고 싶진 않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거나 아니면은 자연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 많이 보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그거하고 한국 기행을 많이 봐요. 뭐 이렇게 가시오가피 따가지고 이렇게 장아찌 담그고 막 닭 3마리 키워가지고 막 후라이에 먹고 막 계곡물 겨울에 들어가서 막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뭐 행복합니다, 뭐 공기가 맑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몇 번이고 보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다가 제가 뭐를 더 좋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저는 열매가 맺는 과일 나무를 심어보는 거였어요.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제 얘기가? 열매 좀 맺어보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하고 좀 뭔가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 두 번째는 동물하고 뭔가 이렇게 같이 이런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하면은 거의 코스프레밖에 안 돼요. 아파트에서는. 그래서 한 1년,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김창옥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좀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한 달에 일주일 살아요. 매달.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죠. 근데 오늘 원래 토요일, 일요일 보통 일 안 하거든요. 주 5일만 강의하니까. 근데 오늘 토요일도 하고 내일도 해요. 전국 투어 콘서트. 그러니까 일요일도 하고 한 주를 몰아서 쫙 제주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주도에서 너무나 좋은 인연이 돼서 이제 과수원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밭을 사거나 그럴 아직 상황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사서도 안 되고 그러니 이미 아는 지인이 과수원을 하는 그 과수 농가에 가서 귤을 따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귤 따는 철이거든요. 12월, 1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이 귤을 해보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엔 꽃보다는 열매가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에 달린 열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돼요. 그걸 이제 7년, 8년 전에 제가 포도를 재배하면서 처음 알은 거예요. 포도를 탁 재배하는데요. 아파트에서 그 인공토에 그 녹색 점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물 주고 저녁에 물 줘요.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에 봄에 하얀 포도꽃이 펴요. 포도꽃 못 보셨죠,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꽃을 왜 더 못 보는 줄 아세요? 열매가 맺는 나무의 그 꽃은요, 빨리 떨어져요. 어느 시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고. 시인 김창옥.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최근에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셨으면 막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격의 열매가 생기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존심으로 살려고 그래요. 잘난 맛으로. 인생에 스크래치 하나도 없이. 그리고 그걸 되게 프라이드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는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어. 나 이대 나왔고 뭐 근데 어느 날 똥배 나오고 뭐 알게 돼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중학교 돼서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친구는 인문계고 나는 실업계라는 걸. 친구 가방 여니까 영안사전 나오고 제 가방에서 도라이바하고 인두 나오고 내 인생은 점점 스크래치가 많이 생기네. 하나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 스크래치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 또 다른 스크래치가 생기고 남이 나한테 잘못해서 생기고 내가 또 잘못해서 생기고 아 이러느니 인생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게 우리가 보통 안 좋은 길로 가는 수순의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20, 30대 때는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게 칭찬이래요. 아, 걔 똑똑하대 젊은 애가. 아주 똑똑해. 근데 40대, 50대가 되면 인격적이라는 말을 들어야 칭찬이래요. 야, 그 사람, 그 언니 완전 인격적인 사람. 60, 70이 되면 그분은 되게 덕이 있으시더라고. 80이 되면 그분은 어른이셔. 근데 뭐 50, 60, 70 됐는데 막 그 사람한테 어찌나 똑똑하신지 아주 그냥 사리가 분별하시고 정확하시고 정확하시오. 이건 지금 쌍욕을 해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고 인격의 열매가 시작되고 또 그 열매 안에는 또 씨가 있고 이렇게 순환되는 게 좋은 거라는 것을 나중에 들었네요. 제가 젊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다면 조금은 덜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좀 더 저에게 관대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는 이런 말을 듣지 못해서 저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구석으로 몰아서 다그쳤어요. 왜냐면 이런 말을 못 들었으니까. 이런 시선을 받지도 못했으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지도 못했어요. 창호가 너 자존심에 꽃이 떨어졌지? 근데 그거 보상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그거 너 울면서 너 본도로 그 꽃 다시 붙이려는 추저번 짓은 하지 마. 그러면 열매가 안 생겨. 꽃일 때가 있고 열매가 시작될 때가 있어. 그러니 그때가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든 책을 봤던 어떤 인물이 저에게 그 따뜻한 시선으로 말을 해줬다면 제가 조금은 덜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강연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못 들어봤던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건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듣나 봐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뭐 어떻게 선생님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깨달음을 통해서든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에 혹시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막 잠이 안 오고 차라리 이렇게 스크러치 나는 내 인생은 이번 생은 아예 그냥 정리를 깔끔하게 하자. 아니면 억울해서 나만 죽을 순 없네. 어떻게든 저놈을 먼저 없애고 나서 나도 뒤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안 좋은 마음이 드신다면 이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를 그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제 녹색 점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검보라색의 포도가 2, 30송이가 열렸던 것 같아요. 제 창문에서 보이도록 했어요. 아침마다 보잖아요. 정말 그거는 최고의 그림이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포도 먹으려고 키웠는데 아까워서 먹지 못해요. 그 그림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러면 아침에 산에서 새들이 와서 처먹고 있어요, 제 포도를. 새를 잡아서 새를 먹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를 해서 잘 되니까 블루베리를 한 거예요, 또. 블루베리도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앵두를 또 하게 된 거예요. 앵두도 잘 돼요. 그러다가 제주도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요, 작게 시작하세요.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결국은 좀 할 수 있는지 짧은 기술 소개할게요. 1번, 하고 싶다고 자꾸 말해라. 하고 싶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이렇게,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말 많이 하죠. 나 진짜 살 빼고 싶어. 빼야 되겠다, 진짜.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하셔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그럼 말한다고 돼요? 뭐 마법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들어주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말하잖아요. 그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은 자기예요.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근데 더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 안 하는 게 될 확률은 더 없다는 거예요. 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소름이 돋아버렸어요. 박수 안 치셔도 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말한다고 다 안 돼요. 근데 내가 말 안 하는 것이 되는 확률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확률 게임에 더 높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말하고요. 정말 하고 싶은 게 아니면 그 사람 말 계속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하시는 거는 될 확률이 꽤 높아요. 정말 원하신다면. 근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정말 원하진 않아요. 그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살을 빼길 원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 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원하나? 전 정말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연에서의 삶이. 그래서 이제 귤을 이제 이번에 가서 땄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귤 딸 때 쓰는 모자 있잖아요. 농업은 생명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간지가 아주 그냥 스냅백하고는 비교가 안 돼. 농협은 뭐라고요? 농업은 생명이다. 그리고는 또 옆에 이렇게 타지 않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 뒤로도 옆으로도. 그리고 꽃, 잔꽃. 완전 제 스타일. 이 스웩이 완전 농업 생명 스웩이 완전 넘쳐버려. 근데 그걸 하나씩 딱 따면 하나 따면서 정신이 좋아지고 또 따면서 또 정신이 좋아지고 또 따면서 또 정신이 좋아지더라고요. 또 남의 밭이니까 또 주인 없을 때 또 따서 먹고 껍질 버리고 그래도 모르고 또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그날 크게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귤이 맛있으려면 몇 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 제주도에 살았는데도 그거 몰랐어요. 그 과수 농가를 재배하는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 귤이 진짜 맛있으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근데 두 번째,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당도가 떨어져요. 그때 순간 번쩍이더라고요.
옛날에 포도에 하루 물 2번씩 줬거든요. 사랑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고 저녁에 집에 가서 또 줬어요. 내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물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 그래서 포도 당도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달진 않았거든요. 많이는 맺었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귤나무라면 햇빛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요, 당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목소리에서 딱 느껴지는 사랑의 그 당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왜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는지 알겠죠? 뭐 물어봐도 화를 내고, 예? 뭐 그래도 화가 나 있고. 근데 그 사람은 화를 낸 게 아니야. 그 사람의 기본 값이 화가 있어, 화가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화가 있는 사람은요, 밝은 게 어색해요. 그리고 뭐 인생이 그렇게 밝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 다 어둡지? 다 인생이 어두운 거지. 밝아서 좋겠다. 씨. 표정, 기본 표정이. 그 브릭스라고 하는 그 당도 자체가. 근데 그러면 물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건 경제적인 지원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것 중에 경제적 지원과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빠요, 부모가. 바쁘니까 내가 사랑을 줄 시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보상해요? 돈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애들이 사기에는 너무 적절치 않은 금액의 걸 사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1년에 한두 번만 사줘야 될 것을 내가 얘한테 사랑을 많이 못 주고 시간을 많이 못 해줬으니 보상할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또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필요 이상의 물은 그 나무의 농도를, 당도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아, 사람도 어쩌면 나무라면 좀 비슷한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햇빛과 어떤 물을 어느 만큼 줬는지. 그래서 당도가 되게 높은 이 과일이 나오려면 햇빛은 많이 받을수록 좋고 물은 적당하게 주어야지 당도가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살짝 감으로도 괜찮은 당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오렌지가 어디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캘리포니아, 델몬트. 그거 물병 알잖아요. 유리로 돼가지고 이렇게 손 잡는 거 옛날에 그거 써서 맨날 보리차 거기다 담가서 먹고 막 뚜껑 열면 보리차 색깔 노랗게 이렇게 있고 막 알죠? 알아요? 나이 잡순 분들이라고요. 이 델몬트 이 병 그거 선물 세트 3개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 오시고 나중에 오래 두면 침전물 쌓여가지고 그거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는 집, 냉장고 있는 집 되게 좀 리치였다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기운이 건조하고 햇빛은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뭐 오렌지 농가가 그래서 그거였구나. 인생도 어쩌면 그러면 나는 어느 만큼 햇빛 받았고 어느 만큼 물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 경우에는 저희 집이 부자도 아니었고 보통보다 조금 경제적 형편이 낮았거든요. 근데 제 어렸을 적의 기억으로는 우리 집이 돈 없어가지고 상처받은 적은 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퉜던 모습과 아버지가 저에게 아버지 역할을 못했던 것은 저한테는 그 햇빛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또 내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그리고 내 부모에게 그렇게 햇빛 안정적으로 받은 거 너무 좋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부모 원망할 필요 없어요. 부모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네도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 인생에 버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거 원망하지 말고 나라는 나무를 심어준 걸로 고마워하고 나도 나만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이런 강연도 제가 보기엔 일종의 비닐하우스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안에 햇빛을 느껴진다면 이제 계속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나무에 다시 당도가 올라가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부모나 리더라면 나는 내 자식이나 내 팔로우들에게 어느 정도의 물을 주고 어느 정도의 햇빛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죠. 그리고 자식한테 너 경제적으로 너무 못해줘서 미안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물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덜 주는 게 나무의 농도에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한테 미안해가지고 막 돈 주려고 하는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제가 좋은 일에 써보도록 할게요. 진짜요. 2부 시간 때는 여러분은 어떤 햇빛을 받으셨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메모로 써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또 선물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귤나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라오신 것 같으신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귤나무의 이 당도는 어느 만큼이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물하는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주제 같아요. 감사합니다.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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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